네, 안녕하세요. 소재술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즉석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김승일 시인의 항상 조금 추운 극장입니다. 시를 선별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조금 추운 극장. 고양이와 함께 산 다음부터 고양이 얘기 아니면 할 이야기가 없게 됐어요. 앞으로 남은 평생 고양이 얘기만 해도 되냐고 신에게 물었어요. 그러지 말라네요. 내가 고양이도 아닌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좋아했나요? 아직도 좋아하나요? 극장에서 좀비 영화를 봤는데 좀비로 분장한 당신을 발견했어요. 확실히 당신이었어요. 표를 새로 끊고 극장에 앉아서 당신이 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깐만 나오더군요. 당신이 나를 좋아했을 때 당신은 만나는 사람이 있었죠. 곧 헤어지겠다고 하고서는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했죠. 당신이 빨리 헤어지길 바랐어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도 당신이 미웠어요. 당신이 인간이라 그랬나 봐요. 당신이 고양이라면 만나는 사람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었을까? 오늘 극장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는 밉지 않았어요. 내일 또 당신을 보러 극장에 갈 심산이에요. 신이시여, 잘했죠? 고양이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고양이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비로요. 극장은 항상 조금 추워요. 세상의 계절은 항상 환절기고요. 신에게 묻고 싶어요. 좀비는 환절기에 민감한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들은 아파도 얼마나 아픈지 말하지 못해요. 눈물도 없고 가질 수 없고. 점심으로의 잠. 점심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점심에 만나서 고맙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괴로움입니다. 점심으로의 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으로의 잠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찾아온 방문자는 중학교 교사인데 화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본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데 점심시간이고 한 아이가 울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아도 왜 우는지 말을 안 하는데 자신의 슬픔이 그 아이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슬픔이 정말로 저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일까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사람의 슬픔이 정말로 저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인가요? 그 사람의 고통이 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가요? 진실만 말해주세요. 여긴 그냥 점심으로의 잠일 뿐인데 나는 그냥 여기 있을 뿐인데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진실만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점심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점심에 만나서 고맙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괴로움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에 비하면 제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점심에 울고 있는 그 아이의 괴로움에 비하면 제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곳은 아닌 것 같군요. 맞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방문객이 점심으로의 잠을 떠나고 나면 저는 점심시간에 학생처럼 울곤 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제대로 답해주지 못해요. 아무리 울어도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 유치원에서 나는 늘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고 있으면 남자아이들이 내 팔을 끌고 놀자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여자아이들이 내 다른 팔을 잡고 끌었다. 우리랑 놀 거야. 팔이 아플 정도로 양쪽에서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곧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줄다리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고만 있었다. 평생 이렇게 서로가 날 가지겠다며 끌어당기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 중간에서 이렇게 팔이 아팠으면 좋겠다. 나는 탐험가이자 시인이 되었으며 내가 사교 모임에 나타나면 모두가 내 주위로 모였다. 내가 오지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혹은 내가 겪은 일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나와 대화하기를 간곡히도 원하였다. 나는 언제나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내 여행기와 시집에 등장하는 화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국적, 무성별, 무인간이라는 데 있었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좋아하였는데 거기서 특히 한여름밤이라는 무대를 좋아하였다. 한여름밤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여름은 본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뜨겁고 축축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가끔 바람이 불고 종종 달콤한 것이 아니다. 안개도 구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여름밤의 꿈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사람에게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한여름밤은 눈을 뜨지도 감지도 않는다. 한여름밤은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오랫동안 공간이 내 시의 화자가 되기를 바라였으나 항상 실패하고 말았다. 어떤 부족의 남자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구애의 춤을 추었다. 그들은 한여름밤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았다. 어떤 학술회에서 만난 저명한 시인은 사물에는 원래 의미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잉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듯한 시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여름밤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날도 나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 나는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사랑받는 것이 정말 좋다. 싫어하지 않는 마음. 세계는 양팔저울입니다. 맞습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비유를 싫어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다시 말씀드리죠. 말도 싫지 않고 인간도 싫지 않지만 인간이 하는 말이 죄다 비유라는 점은 싫습니다. 양팔저울은 질량을 재는 저울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의 질량을 비교하는 비유입니다. 당신의 기쁨도 비유이고 슬픔도 비유이고 나는 세계에 누워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세계는 양팔 저울입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고양이는 이 세계가 양팔저울이고 자신이 올라간 체중계가 양팔저울 위의 체중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체중계는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태양에 놓인 체중계와 달에 놓인 체중계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양팔저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악마와 악마를 서로 다른 접시에, 천사와 개를 서로 다른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무거운지 보러 가야 합니다. 접시 바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접시 바깥. 맞습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다시 말씀드리죠. 태양에선 저울의 접시를 아무도 저울의 접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에 가지 맙시다. 정말로 인간은 싫지 않아요. 현실의 무게. 어제는 아내가 교주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돼서 함께 사는 고양이에게 뭐를 더 사주고 자기도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을 거라고. 제 아내는 제게 뭘 해보라고 권유하는 일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농담으로도 뭘 해보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떠들고 간밤에 말한 것을 잊고 아침에 출근하고 돌아와서 회사를 욕하고 쉬어도 쉬어지지 않고 뭘 먹으면 얹히고 그러다 어제는 교주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되기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뭘 해보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기꾼은 되기 싫어서 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고양이가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회사 때문에 돌아버린 아내의 정신이 더 심각해져서 고양이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가진 사랑스러움과 귀여움도 더는 포괄임금제 노동을 버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헛것을 보게 되거나 큰 병이 생겨 단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또르르 눈물을 떨구면서 미안해, 내가 교주를 할걸.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군요. 정말 미안해. 사기꾼이 될 수 없었어. 그게 딱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을 거고 한다고 해도 속으로 잠깐 할 것 같습니다. 교주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나는 후회인지 농담인지 모를 미래의 어떤 순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불안하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기계인데 생긴 거는 매번 그랬듯이 상자고 이 기계를 켜면 내가 지금까지 상상해서 그랬었던 기계들이랑 살면서 상상하게 될 기계들이 다 마지막 기계 속으로 가거든. 자동으로. 다시는 내 인생에 기계가 없는 건데 기계가 없으면 불안하잖아. 왜냐면 내 기계의 특징 1.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 이 정해진 규칙들이 모순되거나 세상의 규칙과 모순되고 3. 인간의 감정은 종종 모순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기계의 모순에서 나오는 것을 감정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감정이 아닌데 4. 그 점이 좋음. 5.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사고를 하고 6. 내가 인간이라 그게 뭔지는 모르고 7. 그 점이 좋음. 8.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9. 그 점이 좋음. 10. 내가 본 적 없는 일을 하는데 11. 본 적이 없는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모순에 봉착하는데 모순에 봉착하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이 좋아. 계속 기계가 좋아서 계속 기계만 생각했는데 이 기계를 켜면 다 끝나는 거야. 파이널. 머신이야. 기계는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하고 그래서 멋있는 일도 하고 불쌍한 일도 하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이 아니고 그게 나는 좋았는데 후회하게 되겠지만 이제 정말 파이널 머신뿐이야. 빨아들이기만 하는 자기 자신은 빨아들이지 않는 기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번도 우리 만난 적이 없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상자뿐이야. 뚜껑이 없고 여는 방법이 없고 이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계. 이제 나는 줄 수 있는 기계가 없다. 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다. 여기에는 그 어떤 모순도 없다. 그런데도 감정이 솟아난다면 내가 아직 인간이기 때문이겠지. 내가 만약 기계가 되면 나는 내가 만든 마지막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갖는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빨리 기계가 된다면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런데 나는 죽어. 내가 없으면 불안하니 이제 켠다. 우리에겐 모든 게 중요하다. 신, 이방인, 괴물들은 끔찍한 말이나 섬뜩한 진실 같은 것을 적어놓고 사라진다. 인간은 그 미지의 존재들을 흉내내려고 한다. 만났다 헤어질 때 안녕이라고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고 그냥 간다. 사랑했어요. 사랑해. 그러거나 귀신의 빙이 된 것처럼 이상한 얼굴을 하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속삭이고 뚜벅뚜벅 저 먼 곳으로 걸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저주인 것 같다. 푸는 방법은 모른다. 효과도 잘 모르고 왜 저주인지도 모른다. 그냥 건다. 신, 이방인, 괴물이 그렇게 하니까. 끝에 저주를 적어놓고 가면 동경하는 고차원의 존재가 된 것 같다. 우리에겐 모든 게 중요하다. 신도, 피물도. 우리에겐 끝에 저주를 적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안현모 시인이 산타클로스라면 엄청나게 빠르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유서의 마지막 줄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쓰고 돌아다닐 것 같다. 그 시인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에겐 모든 게 중요하다. 우리에겐 맨 마지막 줄의 저주 말고 어쩌면 마지막 줄이 될 줄 알고 썼던 중간의 저주 말고 첫 행에서 야심차고 짓궂게 뱉었던 그 차가운 저주 말고도 다른 모든 저주가 중요하다. 행복한 낮잠도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낙관도 중요하고 우리의 저주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모든 게 중요하다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다. 저주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주인 것 같아서. 나는 저주를 거는 사람들을 걱정한다. 때로는 걱정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다. 우리에겐 모든 게 중요하다. 대화. 대리인 박수정입니다. 죽으면 호주 멜버른에 있는 반려동물 낙골당에 안치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반려동물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 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고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죽어서 관계없지만 오늘 내일 강풍이 분다고 하는군요. 바람 조심하시고 다른 유언들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면 답장하겠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 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대리인 박수정입니다. 민정기님, 죄송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탁하셨던 일을 처리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서 관계없지만 벌써 꽃이 피었다고 하는군요. 이미 돌아가셔서 관계없겠지만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거기서나마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고인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예 컴퓨터를 포맷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제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꿈에 노무현이 나왔습니다. 큰 강당에서 사람들이 노무현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연설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다가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연락을 안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서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알았던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함께 건물에서 나와 건물 입구에 서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면서 계속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꿈을 꾸었던 것도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군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입니다. 또 메일을 보내주셨군요. 곧 바늘땀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죽게 된 바람에 꿈을 꾸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꿈도 이제 더는 없군요. 서로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경청하면서 선생님의 기억이 이제 제 기억이 되었는데도 아직 서로가 구분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 고인이시여 건강하고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고인입니다. 보고 싶어요.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다음 메시지는 딥러닝 자동답변 프로그램 바늘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고인입니다. 저 또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있었던 세계. 세계는 침묵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래 있었습니다. 해일, 지진, 작은 벌레의 고통, 화강암의 따스함이나 차가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세계에서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입이 아니라 세계의 생각입니다. 세계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고 세계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리는 편이지만 만약 사람들이 어딘가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서 세계가 불쌍하다, 세계가 불쌍하다 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모임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계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소리치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계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불쌍해서 미치겠는 사람들의 모임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입들이 떠들고 외쳐도 지나가던 고양이와 개들도 한데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비명을 질러도 어떤 것도 세계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그 모임에서 다시 한번 되뇌고 싶습니다. 세계가 겪는 슬픔에 조금 다가가기 위해서요. 세계는 슬픔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대답. 돌이나 버섯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다니. 힙스터라고 하죠. 좋아하는 걸 집에 가져오는 사람들. 다 다르게 생겼나요? 그래서 좋나요? 사람들은 종종 좋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싶은데. 저는 살아있는 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요. 신생아는 한 달 동안 마음이라는 게 아예 없대요. 어떻게 보면 아직 인간이 아닌 거야. 돌이라고 여기면 돌이야. 당신이 저 대신 여기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요? 왜죠? 알고 싶어요. 이 돌들 중에 하나만 집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꽤 좋겠다고요? 도대체 왜 좋겠다는 건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습관이고 강박이지만 왜 좋죠? 왜죠? 멋있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대답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요. 멋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출판사가 망했어요. 대부분 두루뭉술 답했어요. 살아있는 돌 같았죠. 사람들의 답변이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대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싫고 그래서 솔직히 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싫거든요. 아가들은 곧 돌이 아니게 되겠죠? 다행이죠. 곧 하나 집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 왜 싫냐고요? 왜 좋아했더라? 모르겠어서. 출판사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다들 모르겠다고 해서. 등장. 일전에 나는 기계가 없으면 불안하다 라는 작품에서 다시는 기계가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을 쓰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독자 여러분께 약속하였다. 그런데 버튼은 전기장치의 전류를 끊거나 이어주거나 하며 기기를 조작하는 장치인데 언뜻 생각하기엔 기계가 아닌 것 같지만 기계의 부품이라고 친다면 기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버튼이 아니라 이 글의 등장인물인 한지 씨가 작고 평평한 종이 위에 그려놓은 빨간 스위치를 등장시키고자 한다. 그린 버튼은 상상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니 고장난 기계라고 할 수도 없으며 게다가 내 작품이 아니라 한지 씨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이기에 비로소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등장이라는 작품을 쓰고 있는데 일전에 기계가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작품에서 기계가 등장하는 작품을 다시는 쓰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버튼을 시에 등장시킬 것인지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무언가를 글에 다시는 등장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은 어떻게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아낸 것처럼 무언가 해결된 느낌을 준다. 한지 씨의 작품에 등장하는 누를 수 없는 빨간 버튼은 만약 누른다고 믿고 있는 것을 믿지 않게 해준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으로, 믿음이 아니라 과학으로, 사랑이 아니라 과학으로, 소망이 아니라 과학으로, 절제가 아니라 과학으로, 비폭력이 아니라 과학으로, 폭력이 아니라 과학으로, 자신들이 믿는 것이 과학이고 영혼도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죽지 않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잘못을 하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의 교황은 그렇게 말했다. 요즘 교황도 그렇게 말하는가? 죽지 않으니 잘 살아요. 죽어도 괜찮으니 잘 살아요. 자기들 종교의 근본이 과학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시키는 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거리에 등장하여 말을 걸지 않는 것일까? 그래야 한지 씨의 그림을 줄 수 있을 텐데 이걸 누르면 당신은 당신의 종교를 믿지 않게 됩니다. 죽으면 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누르고 싶어도 누르기 싫어도 누를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죽어도 안 죽어도 제발 무섭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당신들도 무슨 그림 같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종교인들이요. 제 작품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술작품에 등장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빨간 버튼처럼 초연하게 굽시다.
작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섭지만 않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서 읽은 글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디서 읽은 글에 당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종교인들이요. 이 글을 끝으로 더는 작품에서 종교나 믿음에 대해서 쓰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들에 대해서도 넣고 싶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지만 하여간 지금은요, 종교인들이요, 당신들에게 그림을 줘서 뭐 하겠어요? 누를 수 없는 그림이 무섭긴 하겠어요? 죽으면 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럼 참 좋을 텐데. 나는 종교를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만들어서 하루 이틀 믿다가 다시 다른 종교를 만들죠. 오늘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종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직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등장하지 않았는데, 과학적으로. 앞으로 과학도 다루지 않기로 하죠. 어렵겠군요. 저는요, 누구든 제 작품을 보고 제 생각이나 기분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써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알아줬으면 하는군요. 내가 만약 기계가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작품을 쓰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당신들에게 빨간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괜찮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조금 후회가 되는군요. 분하군요. 당신들의 기분을 망치지 못해서 나는 너무 분합니다. 이상입니다.